여기 좀 보시오. 이 여자가 회사 돈 20억을 빼돌린 도둑년입니다. 내 딸이지만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절규가 시장통을 침묵으로 얼어붙게 했다. 짭조름한 젓갈 냄새 속 수많은 시선이 나리 씨의 얼굴을 칼날처럼 찔렀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항변도 닿기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나리 씨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너졌다. 평생의 진심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다. 흙 묻은 채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래, 내가 도둑이라면 도둑이죠. 나 이굴래. 오늘부로 그만둘래요. 나레이션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거친 손에 쥐어진 은색 USB가 이 모든 모욕을 뒤엎을 거대한 반전의 방아쇠임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리입니다. 제 삶은 늘 시장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단지 앞에서 반찬을 만들 때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죠. 간이 잘 맞는지 혀끝으로 소금을 톡 찍어 맛보는 미각, 갖가지 양념들의 매콤하고 달콤한 후각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 흙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저는 28회를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반찬가게 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 인생은 늘 둘째였습니다. 제 동생 나영이는 저와 참 달랐습니다. 엄마의 온갖 정성을 독차지하며 예쁘고 귀하게 자랐죠. 저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멸치를 다듬을 때 나영이는 고급 학원에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나영이가 꽤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엄마는 드디어 평생의 수건을 풀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영이가 결혼식 사흘 전에 도망갔습니다. 이유도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요. 엄마는 그날 밤부터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밤새 울었습니다. 집안 망신이야. 나리야, 내가 수습해야지. 내 동생이 사고를 쳤으니 내가 대신 들어가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간절함보다 짓밟힌 체면을 세우려는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따뜻한 결혼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삶에 대신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은 순간이었죠. 저 대신 나영이의 자리를 채울 신랑은 도윤 씨였습니다. 엄마는 나영이 결혼 상대였던 그 집안에 꽤 큰 돈을 주고 도윤 씨를 급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원래 그쪽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막일꾼이거나 혹은 현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죠. 33, 저보다 5살 많은 그는 시장의 거친 햇볕 아래서 일했는지 피부가 그을려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가 조용히 건넨 물 한 잔을 봤는데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어 거칠었죠. 그 손의 촉감에서 저는 막연한 삶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맞이할 새로운 운명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체면치레로 몇 명 왔을 뿐 모두가 이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아래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제가 바랐던 사랑스러운 예식과는 너무도 달랐죠. 결혼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지를 꺼내지 않았죠. 대신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은색의 언뜻 보기엔 낡은 것처럼 보이는 USB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아주 깊이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나리 씨, 이건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잘 보관해 두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반지 대신 USB라니. 저는 의아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이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과 결단이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남자의 냄새와 제 옆에 누워있는 도윤 씨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대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USB의 금속성 감촉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과 함께 저는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낡은 신혼방에는 낯선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먼지를 희미하게 비추었지만 그 방의 퀴퀴한 냄새까지 걷어내지는 못했죠. 도윤 씨는 이미 새벽에 나간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는 막일을 하러 나갔을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불안함에 미각마저 잃은 듯 했습니다. 제게는 당장 시장에 나가 반찬 재료를 사올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멸치와 고추, 소금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도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죄송하지만 오늘 시장 볼 생활비 20만 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이 요청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봐 제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소리, 띵 마이너스 하는 송금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작 20만 원을 보내는데 왜 이리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요? 저는 초조한 손으로 화면을 눌러 은행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입금 금액 20억 원. 영영의 개수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원이었습니다. 마치 귓속이 웅웅 울리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와 도윤 씨의 통장 잔액을 합쳐도 이 금액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화들짝 놀라 방을 둘러보았지만 낡은 가구와 얇은 커튼만이 제 불안한 시선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그가 건넨 차가운 USB의 촉감이 다시금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일꾼이라고만 알고 있던 남편.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부호였을까요? 이 엄청난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순간 도윤 씨에게서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짧고 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리 씨, 그 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송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저와 도윤 씨의 결혼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20억 원. 이 금액은 제 가족,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엄마의 눈에 띄는 순간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이불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도윤 씨가 막일꾼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이 돈이 앞으로 제 삶에 가져올 파국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억 원이 입금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그 금액만큼이나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갈 때마다 휴대전화를 마치 폭탄처럼 다루었습니다. 시장의 짠 젓갈 냄새, 고춧가루의 매콤한 후각 속에서도 저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제 동생 세라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세라는 나영이와 달리 결혼 문제에 엮이지 않았지만 늘 엄마 곁에서 붙어 다니며 잔소리를 일삼았죠. 어느 날 제가 잠시 반찬 가게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세라가 낡은 신혼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소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번쩍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했지만 세라는 익숙한 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셔터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송금 내역을 캡처하는 순간이었죠.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엄마와 세라는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짐짓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세라는 제게 캡처한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액정 화면의 차가운 빛이 제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20억 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미 계산을 마친 듯한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섰습니다. 격식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나리야, 너 그 막일꾼 남편이랑 같이 회사 돈 빼돌린 거니? 나영이 결혼 상대였던 그 집안 회사 돈이래. 내 시어머니 되실 뻔했던 분이 울면서 전화하셨다. 저는 피가 차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는 그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리 씨,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라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불신을 더 키우는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억눌려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엄마, 세라, 내가 그 돈 욕심으로 보이죠? 내가 평생 시장에서 땀 흘려 반찬 만들고 나영이 뒷바라지, 엄마 체면 뒤치다꺼리한 내가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입안에서 씁쓸한 분노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 욕심을 채워봤다고 이제 와서 남의 돈을 탐낸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평생 가족 뒤치다꺼리한 내가. 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도둑질한 돈이 아니라는 증거 있어? 그 남자 도윤 씨도 아무 말 안 하잖아.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에게서도 침묵하는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은 외톨이였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방을 뛰쳐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텁텁한 밤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갖가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의 냄새, 손님들을 부르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했죠.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간 묻힌 고춧가루 양념의 매콤한 후각을 맡으며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엄마와 세라에게 들었던 모함 때문에 심장이 계속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침묵은 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장터의 중심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흥분하여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득의양양한 표정의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제 반찬 가게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막 뚜껑을 열어놓은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보시오. 이 여자가 내 딸이긴 하지만 막일꾼이랑 짜고 회사 돈을 치부했다 아닙니까? 20억? 20억을 빼돌려 놓고 우리 집안을 도둑년 집안으로 만들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시장의 소리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땀 흘려 쌓아 올린 평생의 성실함이 단 한마디의 외침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제 얼굴로 뜨거운 열이 확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제 얼굴을 찌르는 듯한 수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엄마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시장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 귓속이 멍멍해졌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뺨 전체에 퍼졌고 저는 힘없이 균형을 잃고 시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운 촉감이 제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희미하게 주변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경멸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도둑이라면 도둑이죠. 엄마의 체면을 위해, 세라의 결혼을 위해 평생 시키는 대로 살았던 날이 이제는 그만둘래요. 나도 이 집안의 가족 그만둘래요. 저의 절규는 시장의 소음을 뚫고 솟아나왔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제가 평생을 바쳤던 가족에게서 당한 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부서지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고통과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이 묻은 채 일어선 제 눈빛은 조금 전의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을 벗어나려면 나도 변해야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와 세라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헌신했던 이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겠다는 맹세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의 밝은 햇볕 아래 나리 씨의 눈빛이 차갑게 번들거리며 클로즈업 됩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졌다가 간신히 일어선 저는 흙먼지가 묻은 몸으로 낡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고 뺨의 통증보다 더 심한 정서적인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방구석 깊은 곳, 이불장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죠. 그것은 제 지난 30년의 삶이었습니다. 냄새조차 나지 않는 곰팡이 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첫 번째 뭉치는 가족의 대출 상환 영수증이었습니다. 은행 이름은 달랐지만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았던 제 이름 석자와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동생 세라와 나영이의 대학 등록금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에서 땀 흘려 번 돈, 짭조름한 소금 맛처럼 늘 고생스러웠던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손으로 영수증의 거친 종이 촉감을 만져보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겪은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평생 언니는 서류도 이름도 없이 대신 살았습니다. 빚을 갚아도 명의는 엄마의 이름이었고 등록금을 내도 영수증은 동생의 이름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영수증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억울한 모함을 받았지만 스스로에게만큼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도 진심으로 살았죠.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진심은 가족에게 모욕당하고 비난받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즉 가족에 대한 희생과 정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상자의 영수증들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흙먼지가 묻은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눈물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고통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진심이나 희생만으로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텁텁하고 마른 목 안에서는 비장한 결의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영수증 뭉치와 도윤 씨가 건넨 USB, 이 두 가지가 저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리로 다시 태어나 이 모든 억울함과 배신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낡은 신혼집 탁자 위에 은색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뺨의 뜨거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냉기는 단단한 각오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텁텁했던 입안에 서늘한 결의의 맛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땀 냄새가 배어있던 막일꾼의 거친 작업복 대신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짙은 색 수트를 입고 있었죠.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섬세한 향이 낯선 권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나리 씨, 늦었습니다. 도윤 씨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USB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였죠? 그리고 20억은요? 제 가족이 저를 도둑으로 몰고 시장에서 모욕당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윤 씨는 제게 침묵 대신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나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종이의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오유통 그룹 회장, 수산물류 시스템 창립자,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장 물류망 전체를 움직이는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 굳은 살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경영자의 증표였던 것이죠. 나리 씨 계좌에 들어갔던 20억은 제가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자금 추적용 더미였습니다. 도윤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나리 씨가 제 아내였기 때문에 그 돈을 잠시 보관할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노린 사람들이 바로 나리 씨 가족일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 씨는
곧바로 제가 건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 세라와 어머니가 나영이의 결혼을 빌미로 사전에 도윤 씨 측 회사에 협박했던 녹취 파일, 나리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려 했던 문자 기록, 그리고 세라와 어머니가 나리 씨를 모함하고 조롱하며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의 차가운 글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USB는 제가 나리 씨에게 드렸던 보험입니다. 도윤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 씨가 순수한 희생으로 가족을 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리 씨 가족이 벌인 일은 비열한 사기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무겁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와 세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나리를 다시 압박하려 한 것입니다. 엄마는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지금 도망가려는 거니? 도둑질한 돈 내놓고 경찰서 가. 이 막일꾼은 결국 회사 돈 들고. 도윤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엄마와 세라를 꿰뚫었습니다. 내 아내를 도둑년이라 불렀다면 이제 경찰서에서 그 입 닫으세요. 당신들이 훔치고 협박한 모든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통쾌함에 엄마와 세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세라의 손에 들려있던 짐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교활한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통쾌의 절정이었습니다. 나리 씨는 드디어 억울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남편의 낯선 권위에 기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세라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도윤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윤 씨의 단호한 선포 이후 상황은 법적 절차가 아닌 사회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경찰서 대신 시장 전체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조합 회의장으로 어머니와 세라를 불렀습니다. 이는 나리 씨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잘못을 가장 현실적인 무대에서 공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낡은 나무와 먼지가 섞인 텁텁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묵직한 공기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나리 씨는 도윤 씨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와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증오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체면이라는 굴레에 갇힌 희생자였으니까요. 도윤 씨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수산물류 시스템 회장으로서 그들의 사기 및 명예훼손 시도를 고발하는 동시에 나리 씨가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재정적 증거 파트 5의 영수증 뭉치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리 씨의 억울함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 앞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마른 기침만 두어 번 나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그 건조한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체면 때문에 사람을 망쳤습니다. 딸의 진심보다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제 욕심 때문에 나리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세라는 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들썩였죠.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해소시키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최종 정서 곡선이었습니다. 나리 씨는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법적 처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인간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가득 들어찬 해방감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텁텁하지 않고 달콤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저는 제 가족이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리 씨의 최종 결단이자 고립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나리 씨는 어머니와 세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엄마의 체면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요. 사건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나리 씨에게 20억을 온전히 맡겼고 나리 씨는 그 돈으로 자신의 반찬 가게를 확장하고 시장에 소외된 상인들을 돕는 물류 시스템 개편에 투자했습니다. 막내꾼이었던 남편은 이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고 나리 씨는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짭조름한 소금 냄새 대신 이제는 강한 결단력과 희망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나리 씨는 낡은 신혼집을 떠나 도윤 씨가 마련해준 집의 커다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환한 도시의 불빛처럼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자유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대신이 아닌 자신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으로 가득 찼던 나리 씨의 삶은 강도윤 회장의 아내가 아닌 시장 컨설턴트 박나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낡고 기름진 반찬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옅은 색수트를 입고 시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들의 잔소리나 어머니의 꾸중에도 그저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상인들의 복잡한 물류 문제와 재정 흐름을 명료하게 분석하며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더 이상 짠 젓갈 냄새가 아니라 시원하고 상쾌한 해방감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는 나리 씨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억을 온전히 사용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나리 씨의 반찬 가게를 시장 전체의 물류와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는 거점으로 확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나리 씨는 시장에 소외되었던 노점상들에게 더 효율적인 재고 관리법을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리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윤 씨가 결혼식 전날 남긴 듯한 쪽지였습니다.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죠. 20억 다시 시작. 나리 씨는 그 쪽지를 들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20억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다시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30년간의 희생과 모욕, 그리고 도윤의 믿음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울컥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과 체면이 전부였던 과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도윤 씨가 출근하며 나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단한 촉감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나리 씨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윤 씨는 이제 나리 씨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나리 씨는 활짝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밝은 햇살처럼
희망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여전히 흙냄새와 신선한 생선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리 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카메라가 새벽 안개가 걷히는 시장의 전경을 비추고 나리 씨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평생 돈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젠 제 통장의 돈보다 제가 받은 존중과 인정이 찍힙니다. 나리 씨는 평생의 굴레였던 체면의 결혼을 벗어던지고 20억을 발판 삼아 시장에 존경받는 컨설턴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강도윤의 깊은 신뢰와 자신의 진심을 되찾은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어머니와 세라는 법적 처벌 대신 연민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잿빛 분노가 언제 다시 나리 씨의 삶을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가족에게 용서 대신 자유를 선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